안녕하세요. 이슈니 일본어 모니입니다. 오늘은 이슈니 101, 즉 언어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 방법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슈니 101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들으셔도 되고 해당되는 부분만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니 101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슈니 101은 일본인과 1대1로 진행하는 언어 교환, 그리고 채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디스코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원어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채팅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언어 교환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1대1로 하는데 주 1회, 한 달에 최소 4번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파트너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의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파트너와 이야기 나누셔서 언어 교환 일정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언어로 20분씩 대화를 하고 20분 안에 대화랑 피드백을 마치시면 돼요. 그럼 총 40분이 걸리겠죠. 그리고 번개로 지금 파트너가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 원어원을 이용해서 번개로 다른 파트너랑 추가 언어 교환도 가능합니다. 1대1 채팅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슈니 원어원을 신청을 해주시면 언어 교환, 말로 하는 것과 1대1 채팅 두 개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말로 하는 언어 교환은 필수예요. 근데 1대1 채팅은 내가 시간이 남는다, 하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슈니 원어원을 신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1대1 채팅만 희망하시는 분은 1대1 채팅만도 신청이 가능해요. 언어 교환 파트너랑 다른 파트너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랑 카톡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채팅을 해주시고 공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첨삭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친구 사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첨삭과 피드백은 항상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일본어만 막 쓰고 싶고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언어 교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언어 교환은 주 1회를 하시는데 1회 하실 때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최소 4번.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 내가 시간이 안 된다 했을 때 다음 주에 2번 또는 3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처음 20분 하시고 대화를 하고 피드백까지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일본어로 20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45분 정도로 맞추셔가지고 끝내시면 됩니다. 1대1 채팅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언어 교환과 다른 파트너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1일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채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어민의 미사키상이 월, 수, 금, 주 3회 테마를 전달 드려요. 왜냐면은 말할 거리가 없어지면은 조금 끊기게 되니까 최대한 많이 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주 3회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다, 우린 대화를 잘 하고 있다 하시면은 무시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언어 교환의 추천 레벨은요, 일단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너무 유창하게 안 하셔도 되고, 떠듬떠듬이라도 계속 말을 이어가실 수 있거나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M2에서 M4 레벨 정도의 분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채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뭐 번역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내가 장문을 할 때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셔도 되는데 대신 너무 초급, 예를 들면 데스밖에 모른다 하시는데 하시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뭐 기초 동사까지는 아는데 내가 좀 말을 더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장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코드 방
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코드가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채널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보일 건데요. 게시판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일본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처럼 일기를 쓰시거나 스터디를 모집하거나 자유롭게 정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 분들한테만 알람이 가게 하고 싶다, 이 게시글을. 그러면 골뱅이라고 하죠. 골뱅이를 한 다음에 코리아라고 적어주시면은 한국 분들한테만 알람이 가고, 골뱅이하고 재팬이라고 적어주시고 글을 쓰시면은 일본 분들한테만 알람이 갑니다. 요거는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돼요. 다음 추가 원어원인데요. 이 추가 원어원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말로 하는 언어 교환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추가 원어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추가 원어원은 일회성, 번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다음날, 예를 들어서 다음날 오후 10시 하고 싶다면은 내일 오후 10시에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라고 글을 올리면 밑에 가능하신 분이 댓글을 달아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오전 9시인데 오전 10시에 희망한다, 오늘. 그러면 매칭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오늘 오전이면은 뭐 오후 10시라든지 내일 아니 며칠 전날에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매칭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프리룸인데요. 프리룸은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여기에서 뭐 언어 교환 전에 대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터디를 만드셨다면 여기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룸에 인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다음 설명드리는 언어 교환 방이 꽉 찼다 하시면 프리룸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 내려가 보면 원어원 A에서 D 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언어 교환 파트너분과 언어 교환을 진행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추가 원어원처럼 내 파트너가 아니라 번개처럼 매칭된 파트너랑도 여기에서 자유롭게 언어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 채팅방인데요. 등록이 완료되고 매칭이 완성되면 파트너와 채팅방이 만들어져요. 이 방에서 한 달 동안 파트너랑 자유롭게 언어 교환의 그 일정을 정하시거나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하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월 말이 되면 새로운 파트너와의 채팅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3월인데 다음 달 4월에도 같은 파트너랑 매칭이 되더라도 매월 말일이 되면 새로운 파트너와의 채팅방이 만들어지는데요. 만약에 지금 3월인데 4월에도 똑같은 파트너다 라고 해도 같은 채팅방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4월용 채팅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방으로 옮기셔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기존의 채팅방은 2일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2일이 되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스코드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디스코드 지금 등록이 돼 있고 하고 계시다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시판인데요. 게시판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일본어 질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노미마시타랑 논단데스의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질문은 일본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게시판은 모두 다 볼 수 있긴 한데 알람을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골뱅이하고 재팬을 입력하신 다음에 글을 써주시면은 일본 분들한테 알람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익명으로 작성을 해주셨죠. 이렇게 익명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도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답장할 수 있는 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밑에 아마 한자라서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송신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송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댓글이 달려요, 익명으로.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고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일본 분은 자기를 드러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다시 게시판으로 돌아가서
멍하다와 맹하다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일본 분이 이렇게 익명으로 게시판에 올려주셨죠. 저희가 만약에 대답을 하고 싶다. 그럼 바로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익명으로 답장하고 싶다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한국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추가 원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유롭게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언어 교환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 적어 볼게요. 먼저 여러분 골뱅이를 꼭 하셔야 돼요. 골뱅이를 꼭 하시고 제 펜 꼭 이거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위에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적어 주셔야 되는 게 내일 오후 9시에 시간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적고送신을 클릭을 하시면은 일본 분들한테 알람이 가요. 저는 이제 알람이 갈 수도 있으니까 누르지 않아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위에처럼 댓글이 달립니다. 위에 분 댓글이 달려서 매칭이 됐죠. 일본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기 매칭이 돼서 원하는 시간에 추가 원어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원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원 A에서 D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제가 입장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누르고 음성 채널 참가하기 라고 되면 제가 입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화상으로 진행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부끄러워요. 그러면 음성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파트너한테 미리 음성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화상으로 한다 하면은 여기 화상 버튼을 누르시면 저처럼 이제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얼굴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걸 다 끄면 또 음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도 끄시면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이걸 주의해 주시고 또 오른쪽에 채팅이 있어요. 피드백을 해줄 때 여기서 채팅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셔도 되고 나와 파트너와의 그런 룸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추가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방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채팅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피드백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트너와 채팅방을 어떻게 가냐? 왼쪽 위에 화살표 버튼이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A룸에 모니2에서 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 보면은 미사키상과 저 파트너와의 채팅방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피드백을 적어주시면 돼요. 피드백. 자, 그리고 송신을 누르면 이렇게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나중에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가 해주시면 서로 편하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남아있죠. 그럼 다시 요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돌아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항상 끝나면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없어져 있죠. A방에서. 이걸 켜놓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켜놓고 있으면 내 음성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항상 통화 종료 버튼처럼 그 빨간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사키상과 저의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피드백이 나와 있죠. 말로 하는 언어 교환을 신청하신 분은 미사키상이 파트너와 가능한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테마,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을 같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일정을 먼저 제안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일정을 어떻게 제안 주시냐? 자, 멘션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골뱅이를 꼭 해주세요. 골뱅이를 하시고 저는 일단은 미사키상 말고 제 걸로 일단 해볼게요. 모니 이렇게 하는데 위에 게 있고 아래 게 있죠. 여러분 이 아래 거를 클릭을 하시면 보라색이 돼요. 보라색이 되어야 진정한 멘션입니다.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골뱅이를 하고 제가 미사키를 써볼게요. 미사키상을 부르는데 자, 미사키상을 불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검은색이 될 경우에는 멘션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알람이 가지 않아요. 미사키상한테. 제가 한번 여기다가 미사키상 불러볼게요. 미사키상.
불러도 알람이 가지 않아요. 보라색으로 변해야만 알람이 갑니다. 그럼 제가 제 거한테 멘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누르면 보라색으로 변했죠? 원희상 불러볼게요. 그러면 저한테 알람이 옵니다. 뾰록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멘션을 해주셔야 상대방한테 알람이 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멘션 귀찮다. 매번 골뱅이 치는 거 귀찮다 하시면은,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쓴 거를 꾹 눌러볼게요. 그럼 밑에 답장이란 게 나옵니다. 답장을 누르시고 쓰셔도 알람이 가요. 자, 그럼 답장을 누르고 또 클릭을 하면은 답장이 갑니다. 그리고 알람이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파트너한테 서로 해야 돼요. 이거는 파트너한테 부탁하는 방법인데, 자, 나가볼게요. 그리고 미사키상과 저의 채팅방을 꾹 눌러요. 자, 그럼 맨 끝에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모든 메시지를 알림을 해놨어요. 자, 초기화로 해놓으면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 모든 메시지를 클릭해 주세요. 자, 모든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멘션을 안 하고 연락을 해도 저한테 알림이 와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대신 부탁을 해야겠죠? 제가 멘션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새벽 같은데 연락을 했을 때 알림이 가서 그분은 꺼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멘션을 해서 연락을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언어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언어 교환 방법은 우선 한 달에 최소 4번은 하셔야 되는 게 룰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트너가 변경될 수도 있고 같은 파트너가 매칭이 될 수도 있어요. 월말에 파트너와 채팅방이 만들어지면 2일까지 파트너랑 첫 언어 교환 일정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언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고 먼저 제안해 주시면 좋겠죠. 언제가 좋아요? 라고 답이 오면 그때 아까 설명드린 101 A에서 D방에서 해당 시간에 만나서 언어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파트너랑 일정 정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파트너와 언어 교환 일정을 잡아드리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화 주제를 정하면 좋은데요. 미사키상이 채팅방에 토크 주제 리스트를 전달해 드려요. 토크 주제를 보고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거 해봐요 라고 언어 교환을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 방식을 전달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언어 교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학생이시잖아요. 상대방도 학생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피드백 방식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잘못된 문법을 고쳐주세요. 또는 제가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세요. 라든지 또는 인토네이션이나 발음을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메모로 채팅방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기도 편하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때그때 알려달라든지 메모를 해달라든지 어떤 식으로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언어 교환 당일에는 101 A에서 D 중 비어있는 곳에 집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트너의 약속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상통화가 기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 형식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 통화처럼 얼굴 안 보이고 하고 싶어요 라고 미리 파트너한테 양해를 구하면 좋겠죠. 언어 교환 당일에는 각 언어로 20분씩 대화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20분 동안 한국어로 대화랑 피드백을 모두 해주시고 또 20분간 일본어로 대화랑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파트너와의 시간에는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 하면은 빠르게 이제 골뱅이 해가지고 파트너 멘션을 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일정을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본어가 좀 어려워서 상황 설명이 어렵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파트너한테 대신해서 상황 설명 드리고 연락을 남겨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다 하면은 그날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하시고 방을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한테 이때 또 가능하다라고 먼저 제안을 주시면 또 빠르게 다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규칙을 볼게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1번과 2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 2번에서 파트너가 더 추가로 하는 걸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을 총 해야 되는데 4번 이상을 하고 싶은데 파트너 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추가 원어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20분인데 그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말하다 보면은 조금 오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타임 오버. 그때는 주의를 주세요. 저 20분 동안 꼭 지킵시다 라는 얘기를 두세 번 정도는 해주세요. 그런데도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하면은 저희 운영진 쪽으로 연락을 바로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주의를 주거나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은 파트너 변경을 해드리거나 합니다. 이게 한국분, 일본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예 재등록이 어려우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너와 개인 DM으로 연락하지 않는다인데요. 이 이유는 일본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 DM 이렇게 오면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그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고 조금 친해졌다. 뭐 6개월 이상 같은 파트너랑 했다. 최소 3개월 이상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인스타 마팔을 하시던지 뭐 DM을 하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뭐 파트너가 어떤 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파트너를 이제 잘 보신 다음에 먼저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개인 DM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시면 언어 교환 자체는 개인 DM이 아니라 채팅방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동하면서나 잡음이 많은 장소, 카페 같은 데에서는 최대한 언어 교환을 삼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게 줌 같은 경우에는 좀 소음이 잡히는데 디스코드는 잡음이나 소음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 안에서 하시면 다 소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한 곳에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마지막 4회가 끝날 때까지 꼭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운영진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4번을 못할 것 같다. 일이 생겨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파트너를 뭐 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중에 이제 잠수를 타게 되면 저희가 뭐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더딜 수도 있고 이미지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한국인에 대해서. 그래서 도중에 잠수를 타는 거는 좀 최대한 삼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재등록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언어 교환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이 언어 교환은 처음에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한 세네 번 하다 보면, 어? 되게 비슷하네. 뭐, 느는 것 같지가 않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만의 공부법이 없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언어 교환도 내 공부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을 듣는 건 어떤 지식이 강제로 들어오는데, 언어 교환은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법, 예를 들면 발음 교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문장을 갖고 와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거를 고쳐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문법이 자주 틀려요. 그럼 제가 문법이 자주 틀리기 때문에 말하는 거를 최대한 고쳐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또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를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든지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제안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렸듯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파트너는. 그래서 아마 내가 원하는 만큼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피드백이나 해줬으면 좋겠는 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안 지켜진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꼭 파트너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몰라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일본 분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을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파트너한테 원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세 번 정도는 꼭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지켜진다, 그래도 안 해준다 하면은 운영진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공부 방법을 정했는데도 안 맞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최대한 안에서 조율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안 맞으면은 파트너 변경도 진행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슈니 1대1 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대1 채팅은 채팅으로 하는 언어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첨삭이 필수입니다. 먼저 채팅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멘션을 하는 게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장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만 알림 설정하면 안 되죠. 상대방한테도 부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서로서로 귀찮지 않도록 그냥 멘션을 합시다, 또는 답장을 합시다, 아니면 알림 설정합시다를 정해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채팅방에 들어갔다.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요. 친구랑 대화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일본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둘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특히 일본 분들은 한국어랑 일본어를 같이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국어를 썼는데 그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의견이. 그래서 일본어를 같이 쓰면서 오해가 없도록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국어로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미사키상이 주 3회 채팅방의 대화 주제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질문에 답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주제로 채팅을 하고 계시면 무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TV파예요? 유튜브파예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시고 첨삭을 해주셔도 되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트너와 채팅을 어떻게 첨삭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와요. 여러분, 첨삭은 왼쪽, 오른쪽 둘 다 가능합니다. 길게 쓰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그냥 첨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첨삭은 일단 필수이기 때문에 틀린 것만 고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이것도 일본어로 하셔도 되고, 두 개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채팅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채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달을 시켜 먹는다 라든지, 뭐 결혼식에 갔다 왔다, 일본 결혼 문화는 어때요? 또는 장례식 문화도 궁금하고, 아니면 일본 분들은 어디서 쇼핑을 하는지, 쇼핑을 도대체 어디서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인터넷 쇼핑은 발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서로 뭐 사진을 찍으면 더 좋겠죠. 사진을 찍으면서 공유를 하고 서로 문화에 대해서 교류를 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채팅은 일본어로 쓰시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내 말로 쓰시면 더 피드백을 받기 좋을 거예요. 번역기를 쓰셔도 상관없지만 번역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채팅은 내가 직접 쓰셔서 하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규칙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답변이 일주일 이상 정도 없어요.
또는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러면 파트너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건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모니터링을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파트너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인원수가 안 된다 하면은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채팅 첨삭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다 해서 2개월 연속 파트너 바꿔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올 경우에는 1대1 채팅 신청은 3개월간 불가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크 주제인데요. 말로 하는 언어 교환 같은 경우에는 미사기상이 토크 주제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크 주제 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테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소개, 뭐 오늘 이번 주에 대해서, 또는 성격, 예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제 성격을 눌러볼게요. 자, 성격을 누르시면 이렇게 일본어가 작성돼 있고 한국어도 작성돼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보시면서 이제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피드백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도 또 다른 테마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사진으로 하는 회화 연습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이건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쭉 내려가 보시면은 공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음식의 매력 또는 먹을 때 나만의 꿀팁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얘기를 해보고, 추천하고 싶은 가게가 있는지, 그거에 가게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소개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교환 팁은 일본인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바삭바삭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바삭바삭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라고 일본어로 물어봐 주세요. 바삭바삭. 그럼 일본 분이 이때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받고, 물론 이걸 일본어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어로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안 되니까 최대한 일본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 엄청 많아요. 제가 하나 클릭해 볼까요? 만두. 물론 gyoza죠. 한국의 만두랑 살짝 다르죠, 일본의 gyoza는. 그래서 이 만두에 대해서도 어떤 식인지, 어떤 식감이고,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국은 이런 게 만들어요, 이런 만두도 있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식 아래에 시사 토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고급 레벨, N2 이상의 레벨 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단어도 어렵고 되게 시사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써야 되기도 하고 약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입춘 한파, 경상수지 흑자, 딥시크 차단, 너무 말이 어렵죠. 한국어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AI로 요약한 것이 나옵니다. 뉴스를 요약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어, 일본어 두 개 다 가능해요. 이걸 일본어로 읽어보셔도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 분과 대화를 나누셔도 돼요. 한국의 경상수지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읽어보고 발음을 교정받거나 또는 인토네이션 교정받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이 토픽 자체가 시사적인 문제도 있어요. 시사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적인 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사적인 말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내가 좀 더 다양한 말들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토픽을 이용하셔서 대화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언어 교환 질문 중에서 자주 있던 질문은요, 만약 언어 교환을 4번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다 못 채운다 하시면 파트너랑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남은 횟수만큼 다음 달로 이월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운영진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파트너를 찾아서 남은 횟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4번을 다 채워주시고, 못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운영진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괜찮다. 그냥 우리가 만약에 4번 해야 되는데 3번 했다. 한 번은 괜찮다 하시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두 분의 합의로만 저희는 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파트너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언어 교환을 화상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닙니다. 화상은 필수가 아니라서 전화 통화 형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다만 파트너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파트너가 언어 교환 시간을 잘 안 지켜서 한국어를 많이 한다 라고 질문을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파트너한테 20분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2번, 3번 했는데도 계속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계속 얘기하신다 하시면은 운영진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조정을 해서 최대한 20분을 지키고,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지면 파트너를 변경해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언어 교환을 할 때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말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대화를 못한다, 초급이다 하시면은 미리 대화 주제를 꼭 정하셔서 내가 질문할 것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언어 교환 당일에 제가 적어왔는데 이걸로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읽어보세요. 직접 읽으시면서 말을 해보시고 부딪혀보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토크 주제를 미사키상이 채팅방에 전달해 드릴 건데, 제가 어차피 이 가이드는 링크로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란에 가이드 링크를 보시고 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 달 언어 교환 가능 일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매월 21일, 24일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계속 하실지 또는 시간이 변동되시는지 같은 파트너랑 할지를 물어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를 해두시고 변경하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1일에서 24일에 꼭 채팅방으로 전달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번 달에 갑자기 언어 교환 가능 일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랑 조정을 최대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안 된다 하면은 남은 횟수를 알려주세요. 그럼 파트너를 새롭게 찾아드리고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영진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 교환 파트너와 연락처를 교환해도 되나?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교환하는 건 금지를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어 교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모두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고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교환 관련된 거는 꼭 그 디스코드 안에서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메시지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일단 자기 책임이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도 최대한 여러분 좀 친해진 다음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대1 채팅에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키상이 질문한 거 외에도 채팅하거나 질문해도 되나요? 물론 당연합니다. 친구한테 채팅하듯이 많이 많이 채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실력이 많이 느니까요.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를 꼭 같이 써야 되나요? 아니요. 한국어만 쓰셔도 되고 일본어만 쓰셔도 되고 해도 되는데, 일본 분들은 대부분 2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파트너가 첨삭을 안 해줘요. 우선 그럴 때는 파트너한테 첨삭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2번, 3번 했는데 또 안 된다 하면은 운영진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주의를 주거나 해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가 답장이 없어요. 우선은 멘션을 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멘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째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진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일본 분들은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답장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3일까지 안 온다 했을 때는 조금 뭔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루 이틀까지는 기다려 주시고 3일 때부터는 저희 운영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답장을 해달라고 알람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조금 답장 속도가 달라요. 물론 사람에 따라 빨리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꼭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관련된 질문인데요. 파트너의 채팅방 글이 안 보여요 라고
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권한이 해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운영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사용법이 어려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는 운영진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같이 아까 저희 조작 방법 한 거 있죠? 그것처럼 같이 해보고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불 및 탈퇴에 대한 질문인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언어 교환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인데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시면 4번 꼭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개인 사정은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3개월 플랜을 신청했는데 홀딩이 가능한가요? 홀딩이 불가능해요. 이것도 미리 3개월 신청하실 때 알람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연속 가능하신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환불은 가능해요. 대신 환불은 가능하지만 할인 전 금액 33,000원에서 이용하신 개월수만큼 제외해서 환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매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 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다음 달에도 언어 교환 희망하시나요? 거기 질문에 아니오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언어 교환을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원 가이드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라서 꼭 보시면 좋은데 그 맨 밑에 시작 전 핵심 가이드라고 적어놨습니다. 언어 교환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초급에서 초중급 레벨, 중급에서 중고급 레벨, 고급 레벨로 나눠서 가이드를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중급에서 중고급 레벨은 N2에서 N3 정도. 그리고 프리토킹이 가능한 레벨이다라고 이제 제가 기준을 잡아뒀죠. 그래서 밑에 중급이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중고급 레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그리고 이런 걸 많이 하면 좋습니다. 라고 꿀팁을 전달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볍게 하고 싶다면은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걸 안 읽으셔도 되는데 나는 진짜 이걸로 뭔가 의미 있는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고 자기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레벨업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언어 교환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이걸 가이드를 보면서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이슈니 원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또 댓글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슈니 일본어 채팅방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언어 교환 되세요.